자, 심층 취재한 내용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TBS 집중 리포트 순서입니다. 학교 앞에 유흥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시내 곳곳에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과 학생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TBS 집중 리포트에서는 학교 앞 빨간 집의 실태와 근절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여자 중학교.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선정적인 문구에 간판이 보입니다. 밤 11시가 넘자 새빨간 조명이 켜지고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나타납니다. 근처의 한 초등학교는 50여 미터 거리에 유흥업소가 즐비합니다. 바닥과 표지판 등 곳곳에 붙어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집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정문으로 등하교를 할 경우 반드시 유흥업소 앞을 지나야만 하는 이상한 통학로를 가진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에서 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 정문으로 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중 한 길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여성이 나오는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이런 곳이 서너 곳은 더 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주변을 둘러싼 유흥업소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이 다 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학교에 안전동지 회장을 했는데 이거를 없애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중음식 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허가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없앨 수가 없었어요. 가장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학생들입니다. 그런 아저씨들도 잠깐 나오시고 문틈 사이로 그런 장면들이 보일 때가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많이 놀래서 뛰어간 적도 있고. 무서워서 혼자 가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같이 갔어요. 이처럼 학교 가까이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반경 200m 안은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유흥업소들은 학교 정화구역 안에 어떻게 남아있는 걸까? 여자중학교에서 약 150m 떨어져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이곳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건축물 현황의 용도를 보면 일반 음식점이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학교 앞 유흥업소들은 영업 용도를 일반 음식점으로 거짓 신고해 건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경찰에 물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음식점으로 거짓 신고한 유흥업소를 단속하려면 일반 음식점에서 할 수 없는 종업원 동반 착석이나 성매매 현장 등을 잡아야 한다며 불법 현장을 잡아야 하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안행주 손님이 있게 되면 업주가 이 문을 잠굽니다. 업소 문을 잠그고 손님하고 이제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술을 마신 후에 다 나갈 때 그때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니까. 취재진은 자치구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업소 주인은 이곳이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경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근데 학교가 멀지 않아요. 여기 저 학교 정화구역이에요. 150m도 안 돼요. 걸 것도 없어. 단속반이 여종업원의 접대 현장을 잡은 상황에서조차 손님과 종업원은 서로 동생과 오빠 관계일 뿐이라며 접대 행위를 끝까지 부인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일단 이러한 복장으로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와서 동하고 지금 이야기 지금 시골에서 장난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없으면 없어. 학교 주변에 불법 유흥업소가 만연한 상황. 이들을 몰아낼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 강북구는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이 캠페인과 단속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강북경찰서 그리고 성북교육지원청 또 우리 강북구청 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자. 이게 이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또 군의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새롭게 들어오는 일반 음식점이 유흥업소로 의심될 경우 업주가 사업을 신고할 때부터 집중 단속을 미리 알리는 사전 차단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앞에 있던 107곳의 불법 유흥업소 중 13곳이 스스로 문을 닫거나 건물주에 의해 퇴출됐고 새롭게 추가된 업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접객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한 달 정지, 2달 정지, 그리고 영업 폐쇄로 이어지는 처벌 수위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특정 유흥업소가 주변 학생이 주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을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내릴 경우 학교 정화구역 내 유흥업소 설치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유흥업소가 설치되면 그 주변에 일반 음식점 내 접대와 성매매 등을 하는 불법 업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허가 요청을 심의할 때 지금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못하다고 생각해서 현행 미비한 규정들을 보완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학교 앞 유흥업소 근절을 위해 A구 직원이 B구를 단속하는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을 진행 중이며 민관이 함께하는 합동 캠페인과 단속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북구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힘을 합한다면 학교 앞에 불법 유흥업소를 근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과 교육청이 모두 힘을 합한다면 수년 뒤에는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앞에 불법 유흥업소들이 완전하게 자취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TBS 정중입니다. 네, 일반 음식점 간판을 달고 유흥 행위를 하는 업소들, 이른바 빨간 집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정지훈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학교 앞에 저렇게 유흥업소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빨간 집들 성행하고 있고 이번에 주변 그 거주자나 학생들 악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뭐 강북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경찰이랑 교육청 합동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네. 도움이 되나요? 네, 그 답부터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 자치구와 경찰 이렇게 교육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할 경우에는요, 어떤 것이 좋냐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그렇게 유흥업소로 운영을 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또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 등을 또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학생, 또 교사들과 함께 낮과 밤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 업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이런 캠페인과 단속 때문에 운영을 하던 유흥업소 2곳을 문을 닫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철거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거 가지고 못해부터 소개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태인데 그럼 아예 이제 이 업종은 저는 여기는 이제 덧정이 없어요. 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이런 합동 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피가 좀 바싹바싹 마를 것 같기도 한데요. 강북구의 경우에는 학교 근처에 10여 곳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강북구에서는 학교 근처에는 107곳의 유흥업소가 있었는데요. 이런 단속을 하고 나서 13곳이 이제 폐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학교 앞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학교가 아닌 곳까지 이렇게 퍼져서 실제 폐업이 되는 그런 업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 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요, 170개, 그 170개의 업소가 있었는데 현재 23개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예.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불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사하기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폐업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서 영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업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이들의 그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들은 뭐 음식 맛이 유명하다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가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님을 끌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실제 또 소수를 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이렇게 땅값이 비싼 그런 매장에 굳이 비싼 월세를 투자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크고 시설이 좋은 유흥업소가 이미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들이 그쪽에 들어갔을 때 실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소수 단골이 타겟이란 얘기인가요? 네. 이들의 타겟은 실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수 단골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술에 취한 그 지역 좀 주민들입니다. 두 번째 술에 취한 지역 주민들 어떤 분들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자치구와 이제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요. 예. 이곳을 뭐 1차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일단은 술에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이곳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곳에 같은 경우에는 맥주 300ml 정도가 한 10,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주, 마른 안주가 들어있는 그 은박지 하나가 약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그 가격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실제 이건 사례인데요. 자치구 관계자에 의하면 어떤 손님은 여기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동안 술을 먹고 나와서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요. 다음날 카드 값이 얼마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2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카드 가격을 확인한 그 손님은 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아, 4시간에 200만 원을 쓰고 그 손님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지금 저희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에 취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방법으로 이 업주들은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이 올 필요가 없고 네. 한 달에 한 2-3명만 오더라도 실제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 업소의 성격상 그리고 또 가족이나 여기 오셨던 그 손님들이 그 나중에 이렇게 신고를 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것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또 더 심각한 것이 이 학교 앞 유흥업소에서 또 성매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또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그 2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손님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좀 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단속이 뜨면 옆에 있는 업주들이 우리 집에 단속이 왔다 하면 다른 데서 방비를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예. 그 한 곳에서 이제 대응하는 속도가 단속이 떴을 때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 제가 직접 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단속을 할 경우에 그 골목에 있는 다른 집들은 이렇게 불이 다 꺼지거나 문이 다 잠겨 버립니다. 예. 또는 이렇게 종업원들이 갑자기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 업소가 동시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 봤는데 이 학교 앞에 있는 이런 유흥업소들, 빨간 집이라고 하는 이 유흥업소들이 정말 간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이런 그 유흥업소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관 합동 캠페인과 단속이 병행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